능동적인 인재, 능동적인 직원, 뭐 능동적인 사람. 이 능동적이라는 게 뭘까요?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의욕적인 사람도 있고, 아니면 좀 덜 의욕적인 사람도 있고,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, 물론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, 시키는 것보다 항상 조금 더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?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,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, 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사람. 물론 이 중에서 반드시 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뭐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런데 시키는 것조차 안 하면 이건 문제니까 뭐 이 사람은 이제 탈락입니다. 탈락이고, 시키는 것만 한 사람과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, 우리는 어떤 쪽을 추구해야 하는가. 뭐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.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,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. 예를 들면 내가 뭐 200만원 정도 받으면 200만원 만큼만 하면 된다. 뭐 내가 500만원 받으면 또 500만원 만큼만 일하면 된다. 그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, 또는 내가 200만원 받으면 나는 300만원어치 일을 해줄 거야. 내가 500만원 받으면 한 600만원어치 일을 해줘야지.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. 여기서 능동적인 사람과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, 또는 수동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? 200만원 주면 딱 200만원어치 일만 하는 사람은 능동적일까요? 수동적일까요? 500만원을 주면 600만원, 700만원어치 일을 해오는 사람은 능동적일까요? 수동적일까요? 엄밀히 따지면 이거 두 가지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죠. 200만원어치 일만 딱딱딱딱 해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빨리 하고 아주 미리미리 하고,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막 물어봐서 하고, 근데 언제나 딱 200만원어치 일만 하려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능동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, 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초과 달성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오늘 얘기가 좀 원론적으로 흐르는데,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따져보고 싶어요.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하는 고민입니다. 뭐 이 전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서 뭔가 일을 잘하고 싶다, 일을 더 스마트하게 하고 싶고, 일을 더 정말 똑부러지게 하고 싶고,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, 비용을 더 줄이고 싶고, 더 비용은 줄어드는데 더 높은 결과를 내고 싶고, 더 많은 데를 더, 아니면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덜 비용을 쓰고 싶고,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? 왜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일할까? 그 비결이 뭘지, 그 원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? 그 원동력은 뭘까요? 어떤 걸 좀 더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? 근데 더 하려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. 만족해서 그냥 이러면 됐지, 이 정도면 충분하지, 여기서 더 할 게 없지, 이렇게 생각하면
그 상태에서 더 나아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, 그러면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해야 하는 거죠.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을 해야 되고, 불만족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. 아, 여기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. 아, 이 정도면 됐지. 야, 이 정도면 충분해. 우리 이미 지금 비용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여기서 뭘 더 해. 300만 원 하자. 이런 사고방식이 좀 더 심화되면 이런 거죠. 야, 그거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 없었어. 그리고 비용도 괜찮아. 그렇게 해. 사실은 더 줄일 수 있을 텐데.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. 사실은 모르는데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주하고, 어떤 사람들은 왜 계속 더 나은 방법, 더 좋은 방법, 더 괜찮은 방법을 추구할까? 만족과 불만족. 그럼 우리는 항상 불만족해야 될까? 불만족한다는 것은 좋은 걸까, 나쁜 걸까? 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간다, 더 나아간다, 더 뭔가 추구한다, 더 발전한다, 더 성장한다. 그거를 좋게 바라봐야 할까, 나쁘게 바라봐야 할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결국에는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,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과도 연관이 될 것 같기 때문에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업가들은 그러면 만족하는 사람들일까요? 불만족하는 사람들일까요? 만족이란 건 좋은 걸까, 나쁜 걸까?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? 만족.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0만 원을 벌었어요. 10만 원을 벌고 밥을 한 2만 원어치 사 먹고 8만 원이 남아서 그 중에서 5만 원 정도 저축하고 3만 원 정도는 또 다른 활동에 썼다고 해봅시다.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. 오늘 하루가 너무 좋고 내일도 나는 10만 원을 벌고 싶어. 그 다음날도 10만 원 벌고 싶어. 이렇게 해서 매일 꾸준하게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. 한 달이면 300만 원이니까 사실 되게 많은 돈인데, 정확히 말하면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, 적고 많고를 따지는 거는 지금 영상에서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을 매일매일 10만 원씩 벌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시다. 그럼 이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,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미래로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 10만 원씩 버는 거는 사실 돈을 덜 버는 거랑 같긴 하죠. 뭐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해가지고 어제의 오늘의 10만 원이 그렇게 10년 후에도 딱 한 10만 원 정도 벌 정도로 화폐 가치를 좀 올려서 번다고 해봅시다. 15만 원이라고 쳐봅시다.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일까요? 발전하는 사람일까요? 재밌네. 이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죠. 왜냐면 10만원 매일매일 10만원 벌던 사람이 15만원 벌게 됐으니까. 근데 그거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 10년 전에 10만원과 동급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때에 비해서 사실은 동일한 가치를 벌고 있는 것과 가깝고, 겉보기 화폐 가치는 올라갔지만,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정체에 있는 것 같긴 한데, 그런데 겉보기로 이 사람은 발전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체한 거다. 정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? 유지라는 표현이 맞을까요?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겉보기에 발전하는 것 같아 보여도
실은 정체일 수 있다. 실은 유지일 수 있다. 실은 현상 유지일 수 있다. 그러니까 겉보기에 발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해야 된다. 뭐 하고 싶으면? 더 나아지고 싶으면, 더 성장하고 싶으면. 성장한다는 게 뭘까?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만족해야 될까? 불만족은 좋은 것일까, 나쁜 것일까? 아니,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런 좋고 나쁨, 뭔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?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. 지금까지 생각해본 걸 정리해보면, 뭔가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싶으면 좀 만족하는 성향보다는 불만족하는 성향.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?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지? 그렇게 항상 개선점을 고민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발전하려고 하고, 오늘 10만원을 벌었으면 1년 후에는 12만원 정도 벌고 싶은 생각을 한 번 더 해서, 과연 이 12만원이 1년 전에는 10만원과 동급인지 아닌지를 고려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서 12만원보다는 14만원을 벌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능동적인 것인가?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, 이게 능동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능동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? 사실 지금 좀 짱구를 굴려봐도 딱히 마땅히 떠오르는 어떤 멋진 답은 없습니다. 그냥 살짝 실마리를 얻었달까? 불만족하는 사람이 능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도의 생각을 해봤는데,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것만 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까? 너무 그게 막 꽂혀가지고 그런 걸까? 사랑하는 걸까? 아니면 그냥 재밌는 걸까? 거기서 뭔가 어떤 기대를 하는 걸까? 거기서 어떤 무슨 비전을 봤던 걸까?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천성이 그런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인 걸까? 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외부에서의 자극이나 자기 외부에서의 어떤 충동질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하는 걸까? 그럼 그걸 어떻게 떠올릴까? 어떻게 그걸 생각해내지?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떠올리지? 근데 여기서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, 그러면 팀장 또는 대표에는 사수, 선배, 이런 나보다 좀 더 생각하고 또 좀 더 앞서 나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?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걸까? 경험이 많은 걸까? 근데 그 사람과 나와 같은 건 뭐고?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사람과 나와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차이점도 알겠지만, 그 사람과 나와 같은 조건은 뭘까? 같은 조건인데 왜 다를까? 그걸 사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방금 혼자 좀 씨부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, 이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 팀의 미션, 이 팀의 목표, 이 팀이 속한 이 부서의 미션과 이 부서의 목표, 그리고 이 부서가 속한 이 회사의 목표, 이 전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왜?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, 더 넓은 시야, 더 높은 시야를 갖고 있기도 하고, 가장 말단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혹은 그저 그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너무 바쁠 수도 있고. 근데 결국엔 그렇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, 그럼 이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될까?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될까? 당장 앞으로 나에게 찾아온 건 뭘까? 한 달 후에 나, 3개월 후에 나, 1년 후에 나, 10년 후에 우리 회사의 어떤 모습일까?
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상태를 위한 조건에는 불만족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, 자, 첫 번째가 불만족하는 마인드, 두 번째가 이 일, 이 조직, 내가 속한 이 환경과 내가 속한 이 사람들, 조직의 미션과 목표를 알고 있느냐, 즉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, 혹은 직접 그리지 못하더라도, 그런 미션과 그런 목표를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, 뭐 이 회사의 대표나 이 회사의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, 리더십이 제시한 그 목표와 미션을 나는 신경을 쓰고 있는가,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요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미팅을 꾸준히 하고,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별 미팅도 하고 팀별 미팅도 하는데,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. 뭘 깨달았냐면, 저는 저의 팀장님이자 대표님이 계시니까 뭔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제가 해야 될 일을 은연중에 나누고 있더라고요. 이게 참 저도 맨날 아쉬운 부분이고 극복하고 싶은 부분인데, 뭔가 전 회사와 전전 회사, 특히 그 두 개의 경험에서는 뭔가 직급이 나눠져 있고, 그 직급에 걸맞는 일이라는 게 그냥 존재한다고 그냥 스스로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약간 그거를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, 또 동시에 역설적으로, 약간 모순적 역설적으로 또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,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직급이 막 상하 관계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, 지금은 상하 관계보다는 그냥 나의 역할 모델.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 다니셨던 유호연님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봤던, 왜 뭐였지, 뭐 롤 드리븐, 그리고 뭐 랭크 드리븐, 그래서 뭐 위계를 따지는 조직과 뭐 역할을 따지는 조직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,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장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, 그냥 내 팀장님은 어떤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, 나는 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고고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,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라는 거를 정말 자주 생각합니다. 뭐 매일이라고는 정말 제가 양심에 찔러서 말 못할 수도 있는데, 정말 자주 생각하는데, 그게 왜 안 됐을까 라고 하면은,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인사이트, 이 조직과 이 팀과 이 하나의 회사가 나아가야 될 그 미션과 나아가야 될, 추구해야 될 그 목표들을 나는 알고 있었는가. 근데 몰랐다는 거죠. 왜? 언제? 이번 주에 특히 저희 팀장님이자 저희 대표님이 지금 해외로 출장을 가 계신데, 그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부서 미팅에 참석을 못했어요. 근데 참석을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내용을 챙겨야 돼서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, 약간 이분이 계실 때 저의 마인드와 이분이 안 계실 때 저의 마인드가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, 이분이 계실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거였어요. 보시겠지, 이분이 알아서 보시겠지, 나는 볼 필요 없겠지,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, 이번에 어땠냐면은, 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많이 알아야겠는데? 그러면서 되게 더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. 더 능동적으로. 능동적이라는 말을 제가 스스로 할 정도로. 그렇게 해서 미팅 준비도 제가 나름대로 하고, 또 나름대로 또 거기서 그분이 공석이니까 다른 분이 이제 그 회의를 이끌었는데, 뭐 그분의 어떤 질문에 답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의 뒷배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때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던, 그때 나를 능동적이게 만들었던 그 요인은 뭐였냐면, 일종의 불안함이었어요. 불안함.
그러니까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안 계시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직접 해야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거기서 뭔가 이런 거죠. 아, 내가 이런 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죠. 그거는 뭐랄까, 뭔가 관심을, 인정 욕구? 뭐 인정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나의 동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정 욕구를 떠나서 그거는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, 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뭐 좋게 보든 그거는 뭐 기대할 수 없는 거고, 심지어 뭐 미팅 때 내가 하는 말 뭐 잘 안 듣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잘 신경 못 쓸 때도 있고. 근데 그 불안함, 아 내가 이거를 모르고 미팅에 들어갔을 때 그 펼쳐질 그런 상황들, 와 그런 거 떠올리니까 진짜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. 그런 불안함과 어떤 걱정, 이걸 내가 몰랐을 때 펼쳐질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,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봤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그게 되게 능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인사이트를 줬던 사건이, 그 부서 미팅 끝나고, 정확히 말하면 그 부서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, 매주마다 나의 팀장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또 정리를 할까, 또 어떤 활동을 할까 하다가, 제가 그 부서 미팅에서 발표할 내용이 뭔가 지난번보다 달라졌나? 어떻게 달라졌지? 나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지? 했을 때, 그 부서 미팅 하루 전에인가 열리는 그 리더십 미팅이 있어요. 그 리더십 미팅에 들어가지는 내가 못하지만, 그 리더십 미팅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미팅 진행 중에 기록되는 미팅 노트, 그건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봐야겠다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팀장님은 거기에 들어갈 자료는 항상 또 그 전날까지 만들어 놓더라고요.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미리미리 할 줄 아는 거야. 그래서 그 리더십 회의 자료를 봤더니, 역시나 거기서 또 한 차원 높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, 거기서 제가 힌트를 봤어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. 더 높은 목표, 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. 물론 저는 뭐랄까, 굳이 말하자면 어떤 말단의 일, 어떤 실무의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더 위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,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.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, 또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그걸 모른 채로 일하면 뭐 이걸 누가 뭐 친절하게 매번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, 결국엔 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, 그럼 내가 시간을 내서 보는 게 맞다, 내가 숙지를 하는 게 맞다,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. 네.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해 떠올렸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. 비결? 뭐랄까, 요인? 그리고 거기서의 키워드는, 그러면 어떻게 더 멀리, 더 큰 비전, 큰 목표를 볼까? 세 번째가 그거 같아요. 두려움, 아니면 위기의식, 공포, 무서움, 내가 지금 이걸 안 했을 때 찾아올 어떤 나쁜 거, 이게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상, 세 번째 전 영상인가 두 번째 전인가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, 내가 이걸 했을 때 긍정적인 걸 떠올리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,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부정적인 거, 손해, 피해, 어떤 나쁜 상황, 이런 걸 떠올리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된다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, 누가 능동적인 직원이고, 누가 수동적인 직원이고, 또는 누가 능동적이지도 수동적이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직원이고, 그런 걸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봤고,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첫 번째? 뭐였니? 제가 뭐라고 했었죠 오늘? 첫 번째가 만족하는 사람인가 불만족하는 사람인가. 불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능동적일 확률이 높다.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성은 있는 것 같고. 두 번째는 걱정, 불안함. 그게 또
사람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가, 아니 두 번째가, 이 조직이, 이 팀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들을, 미션들을 신경 쓰고 있는가, 관심 갖게 보고 있는가, 그거였고, 세 번째가, 그건 또 어디서, 두 번째는 또 어디서 오냐 했을 때, 이것은 분명 불안함, 어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된다, 그러니까 이건 미리미리 해야 된다, 그런 불안함에서 사람은 좀 더 보다 능동적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거의 비몽사몽 영상을 찍었는데, 그래도 제 영상에서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저도 이거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. GPT랑도 대화도 해보고, 나는 도대체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, 이 궁금함,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도대체 무엇이,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, 아니면 제가 오늘 했던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타고나는 건지, 타고나면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건지, 타고난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, 우리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. 참 미리미리 대단하십니다. 미리미리 하고, 항상 직원들이 뭐 하라고 하기 전에 하고. 근데 이거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영상 올린 거에 사실 나오죠. 내가 full responsibility를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먼저 하더라, 쪼개 되더라. 이거 영상 안 찍었나? 이거 제가 그냥 뭔가 타이핑만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했던, 이틀인가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했던 그 생각과 오늘 가지는 생각은 꽤 겹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, 이거는 좀 딥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